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 내용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주말 동안 아베 총리의 사임은 큰 이슈였습니다. 이 총리 후임자를 선출하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다음 달 중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일이 촉박해진 후보들의 발걸음 빨라지고 있고요. 또 포스트 아베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에 주변국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이렇게 사임 의사를 밝힌 이유, 그 전부터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본인이 네.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도 건강상의 문제였습니다만, 사실 진짜 이유는 건강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측근 스캔들이 지금 검찰이 조사 중이라서 그걸 앞두고 아베가 사퇴를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하나는 이제 저는 가장 큰 것은 역시 건강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명문 사립대 그 대학병원에서 무려 7시간 반이나 그 진찰을 받았고요. 거기서 아마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지금의 건강 상태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줄 압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정치적인 명운이 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일본 국내에서는 역시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네. 또 내년 7월에 있을 도쿄올림픽도 지금 상태로 하면 아마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헌법 개정, 그것도 지금 코로나19에서 그것을 논할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명운이 다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제 며칠 전에 말하자면 사토 수상에 앞서가지고 본인이 연속 재직 일수로 2,799일 최장수를 기록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국회 개원도 곧 앞두고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물러날 때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거의 8년 동안 이 행정수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이 한 나라의 이 리더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교체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충격이 일본 내부에서나 정치권에서나 상당히 크겠죠.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8월 28일 사퇴 당일 오전까지 측근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네. 자민당 내에서도 약간 충격이 있었고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놀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건강상 이유로 2달 만에 그만 사퇴한 예를 들면 이시바시 탄자안이라는 총리도 있었고, 네. 아베 수상 본인도 이제 1년 만에 물러났었거든요. 지난번 1차 내각 때는. 그래서 이제 7년 8개월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굉장히 긴 이런 최장수 장기 집권 총리입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대통령제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권력을 행사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일본 국민들로서는 이런 이 중국의 상대적인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인 국력의 저하, 한국의 추격,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는 3.1 동일본 대지진, 이런 좀 국내의 불안 속에서 좀 강력한 리더십을 일본 국민들이 선호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베 퇴장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구나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또는 G2 갈등 체제 하에서 일본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일본 국민들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지금은 가장 관심이 많이 모여져 있는 상태니까요. 이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차기 총재를 뽑는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아직 지금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자민당 총무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이 됩니다만은 원래 이제 자민당 당원 표가 394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민당 현직 중참 양원하고, 네. 그리고 자민당 대의원 각 도도부원 우리나라 광역단체입니다만은 해가지고 그게 이제 394표가 있거든요. 네. 대체로 한 800표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 원래 이제 지금까지 긴급 상황에서는 자민당 당원표 절반에 이르는 약 400표를 배제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지금 자민당 현직 중의원 참여연 의원과 그리고 도도부원별로 자민당 대의원 표를 합친
약 400표로 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뭐 그런 전례가 이제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중에는 지금 긴급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아베 총리가 갑자기 물러났기 때문에 내년 9월 말까지 임시 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아마도 지금 자민당 당원표를 배제하고 약 400표만으로 자민당 중참 양원의 현직 의원 플러스 자민당 대의원 표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방식이 내일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일 결정될 선거 방식이 어찌됐건 차기 총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내부에서도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쉽게 말하자면 제도가 결과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 당원표가 투표 개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그 결과를 알게 되면 일반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시바라든지 이시바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시바가 이제 그 자민당 당원표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이 현직 중참 양원 국회의원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번 있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시바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지 이제 내일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참 양원 현직 의원들만 뽑는다고 한다면 파벌 역학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시바는 당선권에서 완전히 멀어집니다. 아마도 이제 스가라든지 기시다가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그 발표되는 그 총재 선출 양식이 아마 결과를 좌지우지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선거 방식이 정해지면요,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이제 9월 중순에 이제 자민당 총재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9월 하순에 임시 국회가 열려가지고 네. 이 중위원회에서 이 총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여당 총재가 다동적으로 이 중위원회에서 총리가 되거든요. 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이 중의원 현직 의원만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의원 의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말쯤 되게 되면 이제 일본의 신임 총리가 선출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일정으로는 내년 9월 말까지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납니다. 네. 지금 남은 그 아베 총리 임기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일본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요. 4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년 10월 말이 되면 그 4년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9월 말에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고 그 자민당 총재 하에서 새로운 선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10월 말에는 이제 자민당 총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물론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그 총리의 권한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거든요. 해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내년 10월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번에 뽑히는 사람이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을 일단은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뒤는 맞습니다. 내년 이제 선거가 열려봐야 결정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는 지금 주요 인물들도 저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3명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전 간사장,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렇게 지금 3파전으로 일단 좁혀지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스가는 이제 그 굉장히 흑수저입니다. 그 정말 그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고 지방의원으로 있다가 이제 그 자민당 2인자 관방장관인데요. 관방장관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겸직한 그 넘버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걸 이제 무려 7년 8개월 동안 아베 정권을 이제 이렇게 지탱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지나친 오버하는 감각이라든지 또는 좀 약간 우파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잘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정권을 유지했다, 이런 평가가 뛰어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균형감이나 안정감이 아주 뛰어나고요. 네.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내 구심력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아베 파벌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파벌 소속이 없거든요. 네. 자기 파벌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베파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시바 시게루는 이제 도토리현의 일본의 지방의 그 명문가 출신인데요.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도토리현에 처음으로 그 기독교 교회를 세웠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사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방위리신 출신이고
상당히 이제 그런 그 군사력 증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입에 달고 있는 말이 그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자유를 증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약간 강경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약간 그 인덕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평이어가지고 국회 내에서는 지금 파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19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벌 역학으로 한다면 이번에 당선권에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저 예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후보는 상당히 그 좀 온건한 비둘기파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온건파에 속하고 사실 이제 원폭구를 맞은 그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이제 기시다가 그 약 4년 가까이 이런 외무 대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중일 관계에 대해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감각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정성은 뛰어나는데 약간 우유부단하고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당내 장악력이 충분히 할까, 이런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스가만 못하다 그런 그 평가입니다. 네. 그 유력 후보 3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3명 중에서 그러면 지금 가장 좀 유력하다고 일본 내부에서 판단되는 인물은 아무래도 아베 내각에서 2인자 역할을 계속 해왔고 뭐 여러 가지 정책 연속성을 판단했을 때 스가 관방장관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그 니카이 파벌이 있고 니카이가 간사장인데요. 자민당 간사장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살림꾼입니다. 네. 선거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고, 네. 니카이는 그런 데서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니카이가 상당히 이제 스가를 추천하는 걸로 지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소파벌하고 그 다음에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호소다 파벌이 있거든요. 네. 호소다 파벌, 그 다음에 아소파벌, 그리고 지금 니카이 파벌이 합쳐져가지고 스가를 밀게 되면 아마도 스가가 새로운 총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 스가는 2인자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우리 그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방장관은 기본적으로 오전 10시하고 오후 3시에 하루에 2번 인터뷰를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매일처럼. 그래서 우리 이제 텔레비도 자주 나옵니다만은 그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 강한 리더십보다는 항상 2인자 그런 그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벌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떤 균형 감각은 뛰어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금 자기 파벌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민당 내 파벌인 호소다 파벌, 아베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하고 달리 일본은 의원내각제니까 아베 총리는 물러나도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예. 그리고 오면 이제 자민당 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지난 6번 동안 중참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베 은덕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스가가 아베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스가가 만약에 그 총리가 됐을 경우에, 그리고 총리가 됐을 경우에 한일 관계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지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스가 이 관방장관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이제는 전 총리가 되겠습니다만 아베 전 총리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계셔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를 보면 사실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인지도나 국민들이 선호하는 쪽은 이시바 전 간사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자민당 내에서 좀 세력이 적다는 점이 지금 있어서는 가장 약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시바 간사장이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민당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지금 그런 걸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 내일 만약에 발표되는 선거 제도가 자민당 당원 투표를 넣게 되면 이시바는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은 정말 1초 가까울 정도로 지금 뛰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지금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마도 지금 현직 그 중참 양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자민당 그 대의원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엔 당선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시바가 약간 강성 이미지가 있고 총리로서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 좀 인덕이 부족하다는 그런 총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벌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자민당 내에서 자기 세를 확장시키는 데에서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만에 하나 이 총재 그러니까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일본 국정을 끌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반대파가 너무나 많고 특히 지금 아베 총리가 20억만은 안 된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정적으로 어떤 이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중일 관계라든지 또는 일본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당내에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래도 한일 관계 개선에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총리가 누구냐가 좀 사실 가장 관심이거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3명 중에서 굳이 한 명을 꼽자면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퀴즈 같은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가 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북 정책에서 한일 관계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를 해가지고 이게 좀 한일 간의 상처가 깊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또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일본의 총리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민당이라든지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 국민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누가 돼도 한일 관계가 금방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는 그 국면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굳이 이제 한 명을 꼽자면 저는 이제 좀 기시다 정도가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색깔은 아마 한일 관계는 아마 바뀌지 못할 것 같고 네. 기시다는 안정적으로 자기 파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아베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외무대신은 4년 이상 있기 때문에 네. 한일 관계나 중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자는 그런 어떤 타고난 감각은 이미 몸에 배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는 외무대신 출신의 기시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또 20화가 될 경우에는 역시 당내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을 한국에 대해서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기시다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마 기시다가 당선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